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말 농장을 생각하셨다면 미리 알아보셔야 할 것이 내가 어떻게 주말 농장을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말 농장을 생각하셨다면 또 여기에 어떻게 시설을 갖추고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막과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말 농장을 하면서 느꼈던 실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주변을 이곳저곳 보면서 농막만 놓기보다는 비닐하우스를 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기에 농막과 비닐하우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어떻게 농막을 구성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예초기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농막을 운영해 보면서 바로 이 그린웍스 40V 무선 예초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만족하면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에서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태양광 조명 사은품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초기 고민을 하셨다면 바로 저희 쇼핑몰로 가셔서 예초기 구매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막과 비닐하우스인데요. 주말 농장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요.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솔직히 단속에서 많은 부분 제외가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농사시설로서 이용이 된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필요 없이 바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다만 이것이 농사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창고용도, 생활용도 모두 다 안 됩니다. 또 바닥을 흙으로 유지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비닐하우스 내부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작게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공간은 농막에 비해서 정말 넓은 공간이고 흙바닥이지만 이것저것 마음껏 가져다 놓아도 되기 때문에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도 한편에 간이 테이블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는 비닐하우스 벽면에 이렇게 농사용 도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6평 농막 가지고는 솔직히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 정말 힘듭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인데요. 저희도 최근에 앞쪽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놓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반하우스의 경우는 그늘막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소소하게 채소류나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려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내부는 차양막과 단열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피복을 추가로 시공할 수 있는데요. 물론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고요. 요즘은 이 안에 농막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말로 편리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 공간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주말 농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이 비닐하우스 비용일 텐데요. 비닐하우스 비용은 맨 마지막에 저희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셨던 성우 셀프하우스 사장님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농막 예시입니다. 가장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농막과 비닐하우스 조합인데요. 아마도 비닐하우스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이라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농사를 지으시고 있으셨고요. 이렇게 농막은 정말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에어컨도 있고 한 걸 보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허름해 보이지만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농막만 있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직접 지으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농막이라도 내부에 도구나 이런 거 놓는다는 게 그리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닐하우스가 훨씬 더 편리하고요. 흙이 묻어도 어차피 흙바닥이니 괜찮고 비닐하우스는 또 이런저런 작업하기 너무 좋고요. 특히 비 올 때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된 토지인데요. 전원주택을 바로 짓는 것보다 이렇게 농막을 가져다 놓으시고 주말농장 개념으로 이용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택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여기는 농지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 한 동씩 만들어 놓으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농막에 데크 및 파고라 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반면 비닐하우스는 나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 주말 농장을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꼭 비닐하우스를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다른 시설을 만드는데 비용적으로도 많이 듭니다. 데크도 사실상 평당 30만 원 정도 할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 많이 비싼데요. 이거 할 바에는 비닐하우스 꼭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으로 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하신 것 같네요. 농막이라는 것이 단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주택으로 건축을 하게 된다면 요즘 1가구 2주택, 즉 다주택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도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농막을 놓게 된 것도 있고요. 시골 주택의 경우 이런 부분을 예외로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 주택과 관련된 법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냥 농막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체류형 쉼터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 궁금하기는 한데, 아무튼 이러한 농막이 예전에는 단속의 대상, 불법으로만 몰아가는 형국이었는데 요즘은 이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는 야간 취침도 제한한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는 건 뭘까요? 혹시 4월? 에이, 아니겠죠? 농지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고요. 농막이 왜 이리 인기가 많아졌는지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농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을 하지 말고 비닐하우스를 하나 만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을 했다가 주변 사람들이 혹시 신고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속 편하게 넓은 비닐하우스 만드셔서 농사용으로도 사용을 하시고 또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정말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했던 성우 셀프하우스 사장님과 통화했던 내용을 보내드릴 텐데요. 사실 비닐하우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넓게 한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아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3.8 곱하기 10m 차양막이 있는 이 비닐하우스 비용은 220만원 주고 했는데요. 조금 더 큰 비닐하우스 비용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요즘 궁금한 것이 반반하우스일 텐데요. 저희가 삽목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 차광막을 씌웠는데 내부에서 식물 재배도 하시려고 한다면 반반하우스가 좋습니다. 그럼 통화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3.8 곱하기 10m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를 반반으로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가운데 막아요, 안 막아요? 예, 막을 경우에는 얼마예요? 막으면 20만 더 추가해요.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반은 차광막이 다 땅까지 내려와서 차광막 겹배기를 따로 다는 거가 있고 네. 차광막을 지붕만 쓸 수 있어요. 저희 지금 한 것처럼. 그쵸. 지붕만 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붕만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가운데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차광막을 땅까지 내려왔다. 아, 땅까지 내려오면 가운데 막고 땅까지 내려오고 차광막 겹배기를 따로 달아야 돼요. 왜냐면 빵이 비닐 그 개폐기에다가 무르는데 저쪽은 차광막하고 비닐하고 같이 무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왜냐면 빵이 틀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붕만 씌우면 조금 더 가격이 약한 거고 싼 거고 네. 만약에 땅까지 내려오면 개폐기 또 달고 가운데 막으면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한 것처럼 지면 얼마나 들어요? 반반하우스 하면 아까처럼 지붕만 씌운다. 예, 예, 예. 네, 그러면 215만 원이에요. 215만 원. 네, 반반은. 그러니까 차광막을 예, 그렇게 해서 반만 차광막 그대로 선생님 한 대로 해서 예. 차광막 반만 씌우시는 거예요. 더 크게도 할 수 있어요? 5.2m. 5.2m도 있어요? 5.2m도 있어요. 그거 280만. 5.2m에 10m? 예. 예. 반반은 이게 차광막만 조그맣게 씌우는 거잖아요. 예. 그 차이죠. 그러니까 지붕만 씌우는 거. 아니, 만약에 중간에 저거 든다 하면 중간 넣으면 20만 원 20만 추가? 추가예요. 예. 그럼 300이네요? 근데 3.8에 지금 10도 크지 않아요? 저 스마트팜 같이 좀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데, 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성우 셀프하우스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 직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저희 채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